이는 손실과 전후의 불황, 공황의 영향 등으로 그 지위가 더욱 기울어졌다. 그리하여 1931년에는 근본 위제에서 이탈하였으며 또 자유무역제도 대신 보무역제도를 채택하는 등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를 벌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공전의 전비와 막심한 전제에다가 전후의 식민지, 속령의 독립에 따른 해외 자산, 시장의 상실을 가져옴으로써 영국 경제에 더욱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다. 영국은 이 난국에 대처하기 위하여 잉글랜드 은행을 비롯하여 철강, 석탄, 전기, 가스, 철도, 항공 등의 중요 산업을 국공유화하는 한편 계획적 투자에 의한 완전 고용의 달성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하여 복지국가 건설을 노리는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은 일련의 정책을 취하였다. 1945년 정권을 잡은 노동당 내각의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정책은 그 후 1951년 정권이 보수당에 넘어감으로써 철강업의 국유화 해제처럼 부분적으로 후퇴하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철강업의 재국유화, 국가기업청의 설립, 영국 최대의 자동차 기업인 BLMC의 국유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적 사회주의화는 계속되었다. 정치하는 경제. 전후의 영국 경제는 수정 자본주의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매우 완만하였으며 국제수지 악화에 끊임없이 시달려왔다. 1950년대 국민 총생산의 신장률은 연간 2.8% 정도였고 1960, 70년대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선진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이러한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파운드의 하락에 따른 수입품 가격의 앙등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1960년대 후반부터 차차 가속화하여 석유 파동 후로는 연율 20% 전후의 물가 등귀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개발법과 산업법에 입각하여 민간 제조업의 투자와 설비의 근대화에 의한 경제 성장과 생산 향상을 촉구하는 동시에 임금, 물가의 억제를 지향하는 소득 정책을 채택, 인플레이션 억제에 사력을 다하였으나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총리 메이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고금리, 긴축 재정 정책을 유지했으나 높은 금리가 국민의 주택 대부금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국내 시장의 구매력 감퇴와 실업 증가로 이어졌다. 1992년 9월 파운드화의 폭락을 막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유럽 환율 조정 장치에서 탈퇴하기도 하였다. 1992년 실업률은 10.1%, 인플레이션율은 3.6%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1998년 현재 실업률은 7.5%, 인플레이션율은 2.6%이다. 영국 경제가 이처럼 정체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이 나라의 경영자의 보수성에서 오는 합리화, 근대화의 제한, 현재의 영국 경제에 맞지 않는 많은 국방비, 해외 원조비의 중압, 노동조합의 저항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높은 소득 수준과 소득 분배의 공평성, 사회보장의 철저화 등 복지체제의 정비 자체가 자본 축적에 대한 유력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국 경제의 현황은 영국 고유의 문제에 사회복지의 증진과 경제성장 간의 조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소득과 재정. 영국 경제구조의 특징을 국민경제계산과 재정면에서 본다면 우선 1990년의 국민 총생산은 약 9,240억 달러이며 이를 구성요소에서 보면 고용자 소득의 비율이 매우 높고 개인업주 소득의 비율이 상당히 낮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영국 경제가 고도로 발전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동시에 관공사업 잉여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해마다 그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은 국공유 산업 부문의 착실한 성장을 말해준다. 한편
국민 총 지출에서는 개인 소비 지출이 64%를 차지하여 높은 소비 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국내 총자본 형성의 비율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와 국내 총자본 형성의 신장률이 해마다 국민 총생산의 성장을 크게 웃돌고 있다. 재정에서는 정부 경상 수입의 96% 이상을 차지하는 조세 중에서 소득세의 비중과 세율이 몹시 높고 누진과세 제도가 세금 징수 후의 소득 배분의 균형에서 상당한 효과를 올리고 있다. 재정 지출 면에서는 국가, 지방 재정을 통한 교육비 및 사회정책 관계비가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도 그 심장률이 전비목의 평균을 꾸준히 웃돌고 있다. 1997년 GDP는 1조 2,420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3.5% 증가했으며 1인당 국민 총생산은 21,200달러이다. 산업. 영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제조업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서비스 분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는 1950년의 GDP와 고용 구조 면에서 50%를 차지하였으나 1996년 현재 GDP의 63%, 노동인구의 75%를 차지한다. 제조업의 비중은 1950년의 GDP의 1/3이었으나 1996년 약 1/5 이하로 내려갔다. 농업 및 임수산업 분야의 종사 인구는 1996년 현재 전체 인구의 약 1.4%이고 GDP의 1.7%를 차지한다. 농업. 영국에서의 농업은 사양화하는 산업의 보호라는 일반적인 문제 외에 대량의 농산물 수입이 국제 수지에 미치는 중압이라는 문제 때문에 중요한 산업에 속한다. 때문에 전후 노동당 내각은 1947년 농업법에 의거하여 농산물 가격 유지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농업의 안정과 효율화를 꾀하면서 전시에 있었던 농업 확대를 기초로 한층 진흥책을 기도하였다. 그 결과 농업 생산은 순조롭게 신장하여 1957년까지 전전 수준을 60% 웃돌았으며 식량의 수입 상태도 전전의 2/3에서 1/2로 개선되었다. 그 후 정책적으로 농업의 장기적 안정을 꾀하고 농업의 근대화와 체질 개선에 주력해왔는데 1973년의 이시 감행에 따라 영국 농업은 5년간의 과도기간을 두고 1978년부터 역내 공통가격, 역내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는 공통농업 정책에 놓이게 되었다. 농업용지는 국토 면적의 77%에 해당하는 1,855만 헥타르이며 그중 경지가 673.4만 헥타르, 목초지는 1,120.4만 헥타르, 기타 61.2만 헥타르이다. 농장수는 약 25만 7천으로 농가 1호당 평균 면적은 107헥타르이다. 그중 약 68%가 경영 면적 50헥타르 이하이며 200헥타르 이상은 약 5.8%로서 계층 분화가 상당히 심하다. 전체 농업 경영 중 그레이트 브리튼 섬에서는 약 60%, 북아일랜드에서는 거의 전부가 자작 경영이다. 주요 경작물은 보리, 밀감자, 사탕모, 야채류이다. 광업, 에너지. 석탄과 철이 영국 산업의 발전의 추춧돌이었으나 근래는 에너지원의 전환과 자원의 노화로 그 역할이 경감되었다. 탄저는 동미들랜드, 요크셔, 북동부 해안 지역을 비롯하여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으며 전성기에는 2억 9천만 톤의 생산과 9,500만 톤의 수출을 기록하였는데 그 후 차츰 쇠퇴하여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석탄 부족 사태마저 일어났다. 이에 따라 1946년에는 석탄업을 국유화하고 석탄청을 만들어 합리화와 근대화에 힘쓴 결과 생산이 서서히 증가되었으나 1950년대 후반부터 다시 에너지원 전환의 영향을 받아 폐광이 속출하고 생산이 감퇴하기 시작하였다. 1976년에는 연간 생산량 1억 2천만 톤, 수출 144만 톤에 이르렀으나 1989년 생산은 9,829만 톤에 지나지 않고 수요 충족을 위해 1만 3천 톤 정도를 수입하였다. 석탄업은 아직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편 철광석은 대부분이 동미들랜드와 링컨셔에서 생산된다. 석탄, 철광석 외의 주요 광산물로는 석회암, 점토, 초크, 화성암, 암염, 납, 주석 등이 있다. 석탄은 주로 발전에 사용되는데 1989년의 발전 능력은 약 6,988만 킬로와트였다. 영국의 발전은 77%가 화력 발전이지만 원자력 공사의 원자력 발전도 1989년에는 총 발전량의 20.7%에 이르렀다. 전력 사업은 가스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유화되어 있다. 석유는 1990년 정제량 6억 7,900만 배럴, 국내 소비량 5억 6,600만 배럴이다. 1967년에 발견된 북해 유전은 1975년부터 본격적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매장량은 약 30억 톤으로 추정된다. 제조업. 영국의 제조업의 기초를 이루는 제철업은 웨일스와 요크셔의 험버강 유역의 선철, 조강에서 모두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북부 지역이다. 강철 생산량만으로는 스코틀랜드와 서미들랜드의 비중도 크다. 철강업은 1967년 7월 다시 국유화되었으며 전국 생산액의 90%를 차지하는 대규모 철강회사 14개사가 영국철강공사로 통합되었다. 제조업 중에서 최대의 종업원을 가진 기계공업은 무역면에서도 수출 총액의 40.66%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문이다. 자동차 공업에서는 일본, 독일과 함께 굴지의 수출국이며 그 중심은 코번트리, 버밍엄, 옥스퍼드, 런던 주변, 리버풀 등이다. 자동차 다음으로는 트랙터, 항공기, 원동기, 중전기, 공작기계, 산업기계가 생산, 수출 양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화학공업의 총수출액은 전체의 12.7%를 차지한다. 합성염료, 화학제품, 약재, 테트라에틸렌, 화장품 등도 주요 수출품이며 생산의 중심은 런던과 머지강 유역이다. 일찍이 영국 산업을 대표한 섬유공업은 크게 후퇴하였다. 스토크온트렌트의 유업, 셰필드의 날부치공업, 미들랜드의 피약공업, 템스강 유역의 제지업, 클라이드강, 타인강, 웨어간강 유역의 조선업 등이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산업입지정책. 영국의 공업은 런던, 미들랜드, 요크셔, 랭커셔, 남웨일스, 북동부 해안지역, 스코틀랜드 중앙저지, 북아일랜드 등 8개 주요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꽤 광범하게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런던에서 미들랜드를 거쳐 북서부로 이어지는 일련의 지역이 전체 제조업 고용자의 반수 가까이를 거느리고 있으며 인구 집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영국의 공업지대는 전통적으로 지역적 특수화의 경향이 강하여 경기 변동이나 산업 부문 간의 성수 영향을 직접 받기 쉬운 약점이 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1930년대의 불황기 이후로 산업 입지 정책에 주력하여 공업의 분산과 지역적 다각화를 꾀해왔다. 현재는 산업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개발지역 특별개발지역에 각종 산업의 조성 조치를 마련,
공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사무소, 공업개발규제법에 따라 과밀 지역인 런던, 미들랜드 지역에서의 공장, 사무소의 신설, 증설을 규제함으로써 각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및 도시 과대화 억제 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융업. 영국의 금융조직은 국립은행으로서의 잉글랜드 은행을 중심으로 주로 보통은행의 업무를 하는 예금은행, 저축업무 위주의 신탁저축은행 및 정부 금융기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밖에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인 영국 고유의 할인업자와 인수업자 등의 기관이 있다. 잉글랜드 은행은 원래 사적은행으로서 설립되었다가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가졌으며 1946년 국유화되었다. 그 업무는 중앙은행으로서의 업무이며 은행권의 발행, 정부 예금의 보관, 공채의 발행, 시중은행에 대한 예금, 대부 업무, 공정이율의 조정과 공개시장 조작에 의한 금융정책 등이다. 예금은행은 예금 및 단기 대부 업무를 주로 맡아본다. 무역, 국제수지. 영국은 전통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지만 세계 시장에서의 지위는 영국 경제가 한계점에 달한 것과 때를 맞추어 19세기 말엽부터 저하하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세계 총수출액의 10.3%를 차지하여 미국의 13.0%에 버금갔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로는 전쟁의 타격과 전후의 경제 정체에 따라 한층 하락하였다. 전후 영국 무역의 특징은 공업 제품의 수출에서 중화학 공업 제품, 특히 기계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데 있으며 1973년 1월에는 이 시에 참가하여 수출 상대국에서 영국 연방 지역의 비중이 급속히 저하되고 반대로 서유럽, 특히 이 시 지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수지는 수출 부진과 수입 증대, 무역의 수지의 감소, 정부 및 민간의 대외 투자 등 때문에 적자의 가능성이 크고 특히 근년에는 만성적인 국제수지의 악화와 파운드 위기에 시달려왔다. 그리하여 몇 차례의 파운드와 절하, 내수 억제, 임금, 물가의 동결에 의한 수출 경쟁력 증강 등으로 위기 모면에 주력해왔으나 사태의 근본적 개선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73년의 공정유한 시세제의 붕괴 후에도 파운드는 하락을 계속하였고 1974년 파운드 가치 보증 협정인 바젤 협정을 폐지하고 국제 기축 통화인 파운드의 역사적 역할에 종지부를 찍었다. 북해 유전의 본격적 조업의 결과로 석유 수입이 감소하고 국제 수지가 개선되어 1977년 말부터는 외화 준비 보유고가 호전되었다. 1996년 현재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런던 외환시장은 뉴욕, 도쿄와 함께 세계 3대 외환시장으로 유명하다. 또한 증권거래소와 해운시장, 상품시장, 로이드 보험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고 1992년 9월 유럽 통화위기 속에서 ELM을 탈퇴하였다. 교통, 철도, 자동차. 영국의 철도는 영리사업으로서 발전하였으며 1920년에는 120개의 철도 회사가 있었다. 그러나 채산성이 문제가 됨에 따라 정부 규제가 필요했고 1894년에는 철도, 운하심의회, 1919년에는 운수성이 설치되었고 1921년에는 모든 회사가 남부, 대서부, 런던 중부 스코틀랜드, 런던 북동부의 4개 회사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통합에 의한 경영 합리화는 그다지 실적을 올리지 못했으며 자동차에 의한 화물, 여객 수송의 증가 때문에 철도에 대한 국고 보조가 증대하여 철도국 유론이 대두하였다.
그리하여 1947년 노동당 정부는 장거리 화물자동차 운수, 운하, 항만 시설과 함께 철도를 국유화하였으며 4개 철도 회사는 국영 영국철도로 통일되었다. 그 후 보수당 정권은 장거리 화물자동차의 국유를 부분적으로 해제하였으나 철도 국유 정책만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운수가 철도 경영에 주는 압박은 계속 증대하였으므로 맥밀런 정부는 전화, 디젤 엔진화, 불체산 선의 폐쇄를 주내용으로 하는 합리화 계획을 실시하였으나 1964년 노동당 정부는 철도 합리화는 장기적 지역개발과에 관련해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불체산선 폐지 계획을 중지하였다. 자동차의 발전은 철도의 비중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전차도 몰아냈다. 1870년 이래의 전통을 가진 시가전차는 1954년 런던에서 폐지되었으며 그 후로 각지에서 폐지되고 있다. 2층식 시내버스는 2층을 기견석으로 하고 있는데 이 2층을 아웃사이드라고 부른다. 이는 한데나 다름없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게 하던 시대의 명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또 인력 부족 때문에 영국 버스도 대체로 차장이 없다. 자동차는 도로 개발을 앞질러 발달하였으며 장거리 자동차 전용 도로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것은 1958년부터였다. 도시의 도로는 좌측 통행제를 취하고 있어서 정체의 원인이 되는 우회전의 금지, 일방 통행, 주차 금지 등을 대폭 채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혼잡이 심하며 그 때문에 근교철도선의 중요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도시교통기관으로서 버스와 함께 최대의 여객 수송량을 가지는 것은 튜브라는 애칭을 가진 공영 런던 지하철이다. 글래스고에도 있으나 규모가 작다. 한편 단연간 국내외의 주목을 받아온 유로터널은 1994년 5월 개통되었다. 항공. 영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항공 개발의 역사가 길며 최초의 정기 국내선 취항은 1930년대의 일이다. 1939년에는 제국항공과 영국항공의 두 회사가 국유화되어 영국해외항공이 되었다. 전후 1946년에는 국영 영국, 유럽항공과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항공이 설립되었으며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항공은 1949년 영국 해외항공에 합병되었다. 영국 해외항공은 1974년에 영국, 유럽항공도 흡수 통합하여 영국항공이 되었다. 우편물의 항공수송 서비스도 발달하여 국내 원거리나 서유럽행 우편도 보통 요금으로 공수되고 있다. 해운. 영국은 18세기부터 세계 최대의 해운국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였다. 선박 보유량은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총톤 수의 1/3을 차지하였는데 전쟁으로 그 반을 잃었다. 전후에는 부흥에 주력하여 전전의 우위를 회복하였으나 후발국들의 성장과 영국의 정체 때문에 조선량에서 일본, 독일, 스웨덴, 에스파냐가 영국을 앞질렀다. 또 상선 보유량에도 라이베리아, 일본보다 뒤졌다. 사회. 영국의 최근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0.3%로 낮으며 인구 밀도는 대체로 높다. 그러나 북아일랜드의 인구 밀도는 잉글랜드의 약 1/3, 스코틀랜드는 약 1/5이며 지역 격차가 크다. 이는 자연 조건의 차이에도 기인하지만 역사적인 이유도 작용한다. 잉글랜드 자체에서는
전에는 산업혁명 이래의 공업화 경향 때문에 인구가 남부에서 북부로 많이 이동했는데 근년에는 반대 방향의 이동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 전체로서는 안정된 기존 사회에 만족하지 않고 밝은 앞날을 찾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지로 이주하는 젊은이가 많으며 연간 3,000명 이상의 지식인이 미국으로 가는 이른바 두뇌 유출과 함께 사회 문제화되어 있다. 한편 송령과 구송령, 특히 서인도 제도로부터의 인구 유입도 뚜렷하다. 노동조합은 임금 상승의 억제 요소로서 이 유입을 환영하지 않는 눈치지만 변함없는 노동력 부족이 유입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노동뿐만 아니라 주택, 인종, 기타 여러 사정에서도 유색 노동인구의 국내 이주는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역대 정부는 영국 연방 국가로부터의 자유이동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를 가려고 노력해왔으나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총 노동 인구 중 광공업 인구가 약 21.7%를 차지하는 데 비해 농업 인구는 1%에 지나지 않아 과거 1세기 남짓한 동안 산업구조의 변화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전후에는 사실상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가 계속되었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만성불황의 심화와 함께 1975년에는 4%, 1976년에는 5%를 넘었다가 대처 정권 이후로 실업률이 급격히 늘어났다. 1990년대 들어 집값 폭등으로 런던 거리를 방황하는 거린들이 속출했으며 1992년 10월 정부의 단광 필수 조치와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약 20만 명의 광부들과 야당 인사가 런던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영국의 발달된 사회보장은 법률적으로는 16세기 이래의 구빈법, 사회적으로는 그리스도교주의 또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자발적 자선의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1908년의 무상노인연금제와 실업보험 및 의무건강보험을 포함한 11년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직접적인 전사로 한다. 1909년에 왕립구빈법위원회 소수위원 보고서를 기초한 비아트리스 웨부인과 1911년에 이 법과 관련된 로이드 조지 재무장관의 이름은 이 전사와의 관계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채택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노동당 정부 때였으며 그 기초 이념을 제공한 것은 1942년의 베버리지 보고서였다. 1948년에 완성된 사회보장체계는 1945년의 가족수당법, 1946년의 국민보험법, 1948년의 국민부조법 및 아동법 등의 소득보장제도와 1946년의 국민보험사업법을 중심으로 한 의료보장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써 출산, 질병, 노동재해, 실업, 노령, 사망 등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이 성립하였다. 특히 획기적인 것은 일반의진료, 전문의치료, 입원요양, 질병 예방, 병후보호 등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전 국민이 평등하게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보장제도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병원은 공영화되었으며 일반 개업의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의가 되었다. 그러나 1951년에 보수당 정부는 사회보장비의 국고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약제 처방 1개 항목당 2실링을 자기 부담으로 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국민보험 사업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국고부담의 비율은 처음에는 90%였다가 70%로 감소되었다. 그 후 정권의 교체와 물가 상승에 따라 사회보험 제도의 내용과 금액의 변경이 가해지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공공비에 의한 사회서비스의 확충이 전통적인 사회질서에 영향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령 공적장학금 제도의 충실로 노동자 계층의 자녀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국비에 의한 일률적 자격시험 제도에 따라 능력주의가 철저해지고 문벌에 의한 우선 입학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영국이 여전히 공고한 피라미드 구조의 계급 질서를 가진 사회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며 미국 사회와의 차이도 이 점에 있다. 미국에도 자본주의적 사회 계급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건국 초부터 봉건제도를 경험한 바 없는 미국에 비하여 영국에서는 시민혁명이라는 혁명을 일찍이 17세기에 경험했으면서도 봉건제도와 봉건적 의식의 유물이 그 후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것이다.
피라미드 구조의 정점을 이루는 것은 국왕, 왕족, 귀족 등으로 된 상류계급이다. 옛날 프랑스에는 10만 명이나 되는 귀족이 있었지만 대혁명으로 일소되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소수의 지나지 않은 영국의 귀족은 명예혁명을 통하여 오히려 지위를 국가 부동의 질서로 확립시켰다. 다만 귀족은 중세부터 내려온 가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대 정당의 성립 이후로 각 시기의 정권이 상원에서 다수를 누리기 위해 만든 귀족도 있고 훈공으로 자기를 받은 귀족도 많다. 현재 귀족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5단계로 나뉜다. 귀족은 모두 세습이었으나 1958년에 일대제 귀족이 만들어졌다. 당시는 귀족 수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 후에도 세습 귀족은 만들어지고 있다. 또 1963년에는 자규를 반납하는 길도 열렸다. 대토지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귀족의 경제적 지위는 산업혁명 후에 사회가 겪은 경제적 변화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설정된 고율의 상속세 때문에 상실되었으나 상공업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이른바 상업 귀족이 많아 귀족 제도는 사회의 주위에 적응하여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귀족이 구성하는 상원의 정치적 권한은 줄어들어 귀족은 사실상 명예칭호에 가까운 것이 되었다. 귀족 외에 세습되는 준남작과 일대제의 나이트 기사가 있으며 양쪽 다 서로 호칭된다. 정부의 조언으로 국왕이 각기의 공로자에게 주는 칭호이며 근년에는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칭호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젠틀이라고 불리는 계층이 지방의 상류계급을 구성한다. 젠틀이는 젠틀맨의 총칭 또는 지위를 의미한다. 젠틀맨은 원래 지방에서 귀족 다음 가는 토지 소유자였으며 컨트리 젠틀맨이라고도 불렸다. 치안판사, 교회 렉터직, 보통선거제 이전의 하원의원의 모태를 이룬 계층으로 도시에서 재산을 모은 다음 지방에서 토지를 구하여 젠틀맨이 되려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높다. 영국의 공업화와 도시화 경향으로 상대적 지위는 하락하였으나 기차와 자동차를 이기고 살아남은 존재로 평가된다. 지방의 상대적 지위가 높았을 때 젠틀맨 다음 가는 계층으로 요맨이 있었다. 젠틀맨보다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실상 소유권과 다름없는 토지 보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견실하고 안정된 생활로 영국 사회의 중추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일부는 젠틀맨 또는 산업자본가가 되었고 대부분은 몰락하여 노동자가 됨으로써 사실상 소멸하였다. 현대에는 중류계급을 이루는 사람이 도시 인구층에 많다. 중류계급은 다시 상중하의 세 계층으로 나뉘는데 상층에는 교수, 인류의사, 법률가, 문필가, 예술가, 관청이나 기업의 상급 직원, 큰 노동조합의 임원 등이 속하고 하층에는 일반 공무원과 회사원, 의무교육의 일반 교직원, 소매상 등이 속하며 중층에는 그 중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속한다. 하류계급은 가장 광범위한 계층으로 광공업, 농업, 어업, 수송업, 서비스업 등의 노동자와 판매원, 포터, 급사 등이 속한다. 이러한 계급 질서는 반드시 소득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며 꽤 안정된 것이어서 계급 간의 이동은 적다. 상중하의 각 계급 사이에서는 사교와 혼인의 범위, 생활관습과 거주지역, 유희와 스포츠의 종류까지도 대체로 확연히 갈려 있었다. 그러나 장학금 제도의 발달과 중고등 교육의 보급과 변화, 이른바 대중사회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계급 간의 유동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일. 생활. 영국은 아침에 구운 창어나 베이컨을 먹고 디너는 7시 반 이후에 먹으며 밤늦게 홍차, 비스킷, 샌드위치 등으로 서퍼를 먹는 것이 영국 특유의 식생활이다. 그러나 창어는 식탁에서 사라지고 있고 특히 도시에서는 저녁 식사 시간이 빨라지고 있으며 양식도 간소화되어 하이티가 되었고 서퍼의 습관도 쇠퇴하는 경향이다.
음료로는 커피보다 홍차, 특히 우유를 탄 홍차가 압도적이지만 커피나 레몬티 등 대륙 양식도 즐긴다. 식생활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영국의 생활 양식은 변화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영국인의 생활 태도가 전통을 사랑하고 변화를 싫어하며 매우 보수적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아직도 귀족 제도가 남아있고 런던 시내 오피스가에 근무하는 사람은 지금도 1년 내내 중산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으며 우산을 가지고 다닌다. 판사는 여전히 가발을 쓰고 일요일에 극장은 문을 열지 않는다.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는 물론 영국 연방에서도 우측 통행으로 바꾸는 나라가 생겨도 좌측 통행을 고집하고 있으며 같은 술집에 들어가는데도 중류계급과 노동자는 입구를 달리할 정도로 고전적인 계급의식을 가진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면도 간과할 수 없다. 1945년 독일이 항복하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국민적 지도자 처칠의 보수당을 아무 미련 없이 노동당 정부로 바꾼 것도 영국이니요. 세계에서 최초로 제트기를 날리고 그 후에도 항공기 개발에서 세계 첨단을 걷고 또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달성한 것도 영국인이며 전통적인 화폐 제도를 1971년에 도량형 제도를 1975년에 바꾼 것도 영국인이다. 그들에게는 보수와 진보의 묘한 혼합이 있으며 그것이 영국인의 생활 전체를 일관하고 있다. 경제적 자유주의의 모국이면서도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보장 체계를 확립하였다. 거칠지 않고 예의 바르면서도 16, 17세기에는 해적 행위를 감행하고 어려운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활력을 가졌다. 욕을 들을 정도로 타산적이면서도 전쟁 중 암시장이 없었다. 철저한 개인주의자이면서도 사교와 사회생활의 명수이기도 하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의 애국자들이다. 불합리한 체계와 제도가 생활 구석구석까지 도사리고 있으면서도 권리, 의무의 관념으로 생활을 합리화한다. 웬만한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쯤 되면 전국의 무료 승차권을 당연한 것처럼 가지지만 영국의 국회의원은 선거구와 국회가 있는 런던 사이의 무료 승차권만 가진다. 마찬가지로 영국의 철도나 버스 종업원에게 주는 무료 정기권은 거주지와 근무지 구간에서만 유효하다. 계급 질서에 유순하게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중앙과 지방의 정치에 고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하면 즉각 정권을 교체시킨다. 이러한 태도들은 여러 세기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경험주의적, 현실주의적인 생활의 지혜일 것이다. 아침부터 고기를 먹는 사실로도 알 수 있듯이 단백질 섭취량이 많으며 1인당 주거 면적도 넓다. 모든 도로는 완전 포장이며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뚜렷하다. 전등, 전화, 상수도는 물론 하수도와 도시가스도 나라 구석구석까지 마련되어 있으며 시내 지역에서는 전화선과 전기선도 지하에 들어가 있다. 이처럼 영국의 생활 정도는 서유럽 제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교육. 영국의 교육 제도는 영국의 계급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 상류계급과 중류계급 중상층부의 자녀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사립학교에 다니고 일반 계급의 어린이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이 보통이다. 사립학교 중에서도 특히 엘리트 코스는 남자 중등 교육을 위한 퍼블릭 스쿨이다. 퍼블릭 스쿨은 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상당의 학령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의무 교육제가 확립된 후로는 초등학교 단계가 없어졌으며 그 대신 퍼블릭 스쿨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자녀의 초등학교인 프리페러토리 스쿨이 설립되었다. 고등교육기관에도 사회적 지위의 상하가 있으며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이 최고의 지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프리페러토리 스쿨에서 퍼블릭 스쿨을 거쳐 두 대학 중에 하나에 진학하는 것이 최고의 코스가 된다. 두 대학의 오랜 칼리지가 성직자 양성을 주목적으로 한 것처럼 퍼블릭 스쿨도 처음에는
전국에서 영재를 뽑아 장학금 제도로 종교 교육을 베풀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나중에 성격이 변하여 이제는 수도원적인 환경에서 기거를 같이 하는 교율과 단련을 중시하며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 대학의 오랜 칼리지가 고유의 스포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스포츠로 규율, 인내, 공정성을 터득시키려는 전통에 의한 것이다. 13세기에 설립된 윈체스터, 14세기 이래의 이튼을 비롯하여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퍼블릭 스쿨들이 적지 않으며 그 밖에도 부유한 가정의 자녀를 기르는 중등교육기관으로서 사립기숙학교가 많은데 이들도 넓은 의미의 퍼블릭 스쿨에 포함된다. 의무교육의 역사는 짧다. 1870년에 교육법이 제정되어 공립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나 노동자 계급의 자녀에게 실용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중류 이상의 자녀는 수업료를 내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이 관행이었다. 1876년에 초등교육이 의무제가 되고 1902년에는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중등교육제도가 생겼으며 1944년에는 무상의무교육이 중등교육까지 연장되었다. 취학연령은 5세이며 최초의 1년은 유아과정으로 되어 있다. 11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11+라는 능력시험을 주 단위로 치르게 한 다음 합격자만 그래머스쿨로 진학하고 나머지는 실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과정의 세컨더리 모던 스쿨 또는 테크니컬 스쿨에 진학하는 복선형 교육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실업 중등 교육을 받게 되는 학생 수는 전체의 3월 4일에 가까우며 도중에 보통 중등학교로 전학하는 길도 열려 있으나 예외 조치일 뿐이다. 그래머스쿨은 7학년제이며 일반적으로 상급 학년이 될수록 전문화가 진행된다. 중등교육의 능력 사정을 위하여 전국적 일률적인 일반 교육 자격 시험 지시가 있다. 이는 보통 수준 자격과 상급 수준 자격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대학의 각 학과는 상급 수준의 필요 과목을 지적하고 이에 합격한 사람만을 입학시킨다. 대학별 입학시험은 없으며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각 칼리지가 GCE 자격 외에 칼리지별 고사를 과하는 것이 유일한 예외이다. 11+ 시험은 일생의 진로를 너무 일찍 구분하는 것으로 후숙형 자녀에게 불공정하다는 비판과 계급차를 조장한다는 지적 등이 있어 실업중등학교와 보통중등학교를 종합한 콤프리헨시브 스쿨이 설립되었으나 소수에 그치고 보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1964년의 총선거에서 노동당이 중등교육제도 재편성 문제를 논제의 하나로 삼고 그 후 노동당 정부의 교육, 과학성이 이를 실제 일정에 올린 뒤부터 각 주의 교육당국에서는 중등교육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촉진되었다. 그 결과 11+ 시험은 차차 폐지되어 나가고 실업중학교는 단독 또는 그래머스쿨과 합병하여 종합중학교로 바뀌는 경향이 커졌으며 많은 아동이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능력차와 관계없이 자유로이 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개혁은 퍼블릭 스쿨처럼 재정적으로 자립한 사립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은 일반 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의무교육기간은 5에서 16세이다. 대학은 어디까지나 전문교육의 장으로 여기고 있으며 유럽형에 속한다. 대학 조직은 칼리지제, 스쿨제, 학부제로 대별되는데 스쿨제는 단일 전문 교육기관이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는 칼리지형이지만 학과 교육은 칼리지를 횡단하는 학부 단위로 행해진다. 전문 교육을 위한 칼리지도 있으며 사실상 스쿨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 전체로서의 학부 조직은 없고 칼리지 자체가 학부를 가진 것도 있다. 맨체스터를 비롯하여 19세기 이래의 대학은 학부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많지만 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영국 대학은 조직이나 운영이 각 대학의 자주성에 일임되고 있으며 국가는 대학자금 배분위원회를 통하여 자금을 제공할 뿐 한마디의 간섭도 하지 않는다. 또 대학은 한국처럼 교육부가 관할하지 않는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은 학예시험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어느 과목이든 위촉한 학예시험관의 성적 인정을 받고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사상. 영국 사상의 전통적 특징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전통적 독일 사상과 비교해보면 뚜렷해진다. 가령 제2, 로크와 G.W. 라이프니츠, 벤담과 I, 칸트, J.S. 밀과 G.W.H. 헤겔 등 대표적인 한 쌍의 동시대인을 대비시켜 볼 때 한쪽이 평이하고 일상적, 경험적인 데 비하여 한쪽은 신비적, 추상적, 관념적이다. 영국인은 일찍부터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인간이란 경험적으로 정치적인 존재, 국가란 자유로운 개개인의 합의에 의한 결합체라고 파악하였으며 철학 자체도 정치 철학이나 사회 철학을 지향하는 경향이었지만 권위주의의 나라 독일에서는 인간과 국가를 모두 이념적 존재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평화의 원리에서도 영국에서는 벤담의 공리주의 철학처럼 최대다수자에게 최대량의 행복을 보장하는 정치 조직에서 이를 구하려고 했으나 독일에서는 칸트의 실천 철학처럼 인간의 도덕률에서 이를 구하려고 하였다. 또한 영국인의 개인주의와 독일인의 민족주의, 전자의 자연주의와 후자의 역사주의의 대조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사회과학에서도 스미스나 리카도 등의 자유주의적 고전 경제학은 인간의 경제 행위를 국민적 특수성에서 분리된 일반성에서 파악하려고 했으나 독일의 경제학은 F. 리스트나 로셔 등의 체계처럼 경제 행위의 기초를 역사적, 민족적 특수성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의 시대에 영국에서는 A. 필구가 마셜의 경제기사도의 뒤를 이어 V. 재분배에 의한 경제적 후생의 증대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독일에서는 엠베버가 경제사회와 도덕적 이념과의 상관관계의 논리 및 역사를 다루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전에는 영국의 경제학자 J.M. 케인스가 이자와 화폐 정책에 의한 완전 고용 이론을 체계화하고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고트로트 릴렌펠트가 리스트와 K.J. 크니스의 전통을 이어 국민을 경제 주체로 보는 기초 이론을 수립하려 하였다. 영국인의 이러한 현실 감각이 자연과학, 특히 금융 부문을 위한 알맞은 모태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T. 뉴커먼의 선구적 발명을 전진시킨 제2, 와트의 증기기관을 포함한 산업혁명기의 일련의 기술 개발이 영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든 것은 그 전형이다. 일찍이 17세기의 모든 스콜라적 선입관에서 해방된 관찰과 실험의 의의를 강조한 것은 F. 베이컨이었는데 같은 세기의 공기의 압력을 발견한 알보일과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I. 뉴턴, 전자이론의 기초를 다진 19세기의 엠페러데이, J.C. 맥스웰 등의 물리학자, 혈액순환을 발견한 17세기의 W. 하비, 종두를 창시한 18세기의 이제너, 클로로포름 마취를 개발한 19세기의 J.Y. 심프슨 등의 의학자, 베세머강의 H. 베세머, 던롭 타이어의 이름으로 알려진 J.B. 던롭 등의 기술자가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페니실린의 발견자 A. 플레밍, 레이더의 실용화에 성공한 W. 와트, 제트 엔진의 개발에 공헌한 휘틀러 등 영국인의 개척적 에너지는 고갈하지 않았다. 원래 영국의 대학은 인문과학에 치우치는 감이 있었으나 종교대학인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가 오히려 몇 분야의 자연과학 연구소를 병설함으로써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케임브리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번디시 연구소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연간의 전통을 깨뜨리고 자연과학 전문의 칼리지를 신설하였다. 또한 런던 대학은 의학 및 자연과학의 연구소와 칼리지로 커다란 업적을 올리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대학이 응용기술을 경시하여 공학부를 설치하지 않고 공학 전문 학교의 전공학생에게 학위만을 주던 관습도 고쳤으며 로빈스 보고서의 권고대로 대학의학부로 포함시키거나 독립된 대학으로 승격시킨 것도 동일한 경향에 속하는 일이다. 종교에서도 영국인은 현실 감각으로 정치와의 관계라는 난제를 처리하였다. 영국은 16세기의 국교 독립 때부터 17세기의 영국 혁명 때까지 종교적인 격동기를 경험하였으나 종교적 관용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국왕을 국정교회의 수장으로 하면서도 여러 종파의 공존이 인정되었다. 그 국교주의도 로마로부터의 독립, 성직자의 결혼허가, 고백의 불강제 등의 점에서는 결정적으로 신교이지만 성찬식의 중시, 관고제도, 성직자의 직계제 등 많은 점에서 가톨릭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국왕을 수장으로 하고
대표주교 26명의 상원의 의석을 가지는 등 정치와 종교의 합체 형식은 유지되고 있으나 교회 자체의 운영은 사실상 주교, 성직자 회의에 일임되어 있고 교회 관계의 법안 제출권도 신도 대표를 포함한 교회 회의가 가지고 있다. 국교회는 중상주의 시대의 무역회사, 식민지의 전속 목사의 포교, 19세기의 광범위한 선교사 활동으로 구대영 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보급되었다. 캔터베리 대주교의 권한은 명목적인 것으로 로마 교회만한 중앙집권제라고 볼 수 없으며 세계를 19개의 대관구로 나누어 각 대주교의 관리하에 두고 있다. 다만 스코틀랜드의 국정교회는 장로파의 지상공회가 아니다. 또 웨일스와 북아일랜드에는 국정제도가 없다. 성공회는 세계 모든 그리스도 교도의 통일을 자신의 과제로 삼고 있으며 국내 여러 종파와의 협력을 꾀하면서 우선 로마 교회와의 접근을 시도하여 그 첫걸음으로서 1967년 3월 캔터베리 대주교가 로마 교황을 방문하였다. 8. 문화. 예술. 영국인의 경험주의적, 현실주의적 성격은 예술에도 반영되어 있다. 예술 중에서도 가장 추상적인 분야인 음악의 거장을 배출시키지 못한 것도 이러한 국민성 때문인 것 같으며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기리고 있는 핸델도 본래는 독일인이었다. 마찬가지로 음악과 관계가 깊은 오페라나 발레도 외국에서 수입되어 나중에 발전한 것으로 역사는 길지 않다. 이에 비해 문학과 연극에서 불멸의 전통을 지닌 것은 음악과 달리 현실적인 인간 세계를 그리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희곡의 W. 셰익스피어, 소설의 지초서 모두 그 주제는 인간이 엮어내는 세계를 다룬 것이다. 공상문학의 전통도 있으나 가령 모의 유토피아는 신랄한 현실 비판을 모티프로 하고 있으며 디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는 공상적 환경 속에서의 가장 현실적인 생활 태도가 주제로 되어 있다. 전기문학에서 걸작이 생긴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영국민의 속물성을 날카롭게 비판한 문예 비평가 에마놀드는 시에서야말로 영국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고 프랑스 비평가 테는 영국 시보다 나은 시는 없다고 했는데 이러한 시도 그 주제는 인간 아니면 자연 세계에 있다. 미술 부문에서도 유화이건 영국에서 특히 발전한 수채화이건 초상화나 풍경화의 걸작이 많다. 관념이나 추상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은 어느 예술 분야에서나 그 역사가 짧다. 현대 영국의 특징의 하나는 적극적인 예술진흥 정책에 있다.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자인 영국인은 예술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두려워 정부의 조성을 기대하지 않았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군대와 시민에게 문화적 위안을 제공할 필요성에서 조성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정부 원조의 음악, 예술협의회가 설립되어 도시는 물론 어린이와 노인의 소개지에도 찾아가 음악, 연극,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전후에는 영국예술협의회가 설립되었으며 뒤이어 정부의 원조책으로 로열 오페라 하우스, 세들러스 웰스 오페라 발레단, 국립극장, 로열 셰익스피어 극단을 비롯하여 각종 교향악단과 지방의 레퍼토리 극장에도 조성금이 지급되고 미술전시회도 원조를 받고 있다. 윌슨 노동당 정부는 영국 사상 최초로 예술 담당 장관을 임명하여 예술진흥 정책의 확충을 꾀하도록 하였다. 한편 1948년의 지방자치법에는 각 자치체가 지방세 수입의 2.4%를 예술진흥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버밍엄은 지방도시 중에서 가장 우수한 미술관을 유지하고 인류 악단인 버밍엄 시티 오케스트라의 재정 원조를 하고 있으며 맨체스터는 전액 11호 운영되는 우수한 시민 극장을 가지고 인류에 속하는 헨리 오케스트라를 원조하고 있다. 또 청소년 예술 활동도 중시되고 있으며 국립청년 극장과 국립청년 오케스트라가 있고 각종 교육기관에서도 교내 연극 등 기타의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스포츠. 영국의 계급 질서는 스포츠에도 반영되어 있다. 가령 아름다운 전원 풍경에서 승마를 즐기는 것은 귀족과 상류계급의 전형적 습관이었으며 지금도 승마는 주로 상류계급의 스포츠이다. 기타 여우사냥을 비롯한 수렵과 볼로 등 말과 관계 있는 스포츠도 상류계급의 것이다. 그 밖에 골프, 크리켓, 스쿼시, 테니스, 요트, 보트, 하키, 럭비, 축구, 낚시 등이 있으며 권투와 레슬링보다도 고급시된다. 개경주나 술집에서 하는 다치놀이는 스포츠라기보다 게임이며 하류계급의 것이다. 게임은 본래 내기를 뜻하며 영국인은 내기를 좋아한다. 그리하여 노동자는 런던의 화이트시티의 개경주에서 개에 돈을 걸고 상류의 신사, 숙녀는 그들의 사교와 유행의 장소인 에스컷의 경마에서 말에 돈을 건다. 카드놀이에서 돈을 거는 습관은 모든 계급에 퍼지고 있고 프로축구의 각 팀 승률에 돈을 거는 일은 하류계급에 많은데 이것도 다른 계급의 일부로 퍼지고 있다. 스포츠에는 여가가 필요하지만 상류계급 외에는 그다지 여가가 없었기 때문에 스포츠는 원래 상류계급의 것이었다. 상류계급 자녀의 교육기관인 퍼블릭 스쿨에서는 스포츠도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었으며 스포츠를 통해 지도자 계급에 알맞는 체력을 기르고 규율, 인내, 페어플레이 정신 등을 터득하도록 했다. 같은 의미에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도 강의는 오전 중에 끝내고 오후에는 전원이 스포츠에 몰두하였다. 테니스, 크리켓, 보트레이스처럼 각 칼리지, 각 대학, 각 퍼블릭 스쿨에 공통되는 것도 있으나 각 학교가 저마다 고유의 스포츠를 가지는 것도 통례였으며 동일한 스포츠가 퍼블릭 스쿨에 따라 다른 룰을 가지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이처럼 상류계급에서 발달한 스포츠는 다른 습관, 풍속과 마찬가지로 중류계급 상층부를 거쳐 전 국민적으로 퍼져나갔다. 영국 특유의 스포츠인 크리켓은 윈블던 대회로 유명한 영국 기원의 론테니스보다 1세기 남짓 오래된 것이며 18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다. 야구는 크리켓이 미국에서 변화한 것이다. 크리켓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야구는 영국에 역수입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모두 즐기고 있다. 그 밖에 유도, 검도 등의 애호가도 많다. 과학기술. 영국에서 1837년 에우스턴과 camden타운 간의 전신회선 실험이 있었고 1866년 최초의 대서양을 횡단하는 케이블을 앵글로 아메리칸 텔레그래프사가 구축하였다. 1868년 전신법이 제정되었고 1879년 런던의 최초의 전화국이 설립되었다. 1980년대부터 통신시장의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전기통신소는 통신사업자의 면허조건 검토, 면허조건의 개정, 기타 통신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통신사업자인 브리티시 텔레코뮤니케이션사는 1981년에 설립되었고 1999년 현재 민영화되어 정부의 지분은 0.5%만을 보유하고 있다. 1997년 3월 현재 BT망에서 가입자 회선의 약 92.6%가 디지털 교환기에 접속되어 있다. 전체 디지털화된 본회 선수는 1998년 현재 3,651만 9천이다. 국제 해저 케이블 구축 현황은 1998년 현재 괌, 일본, 하와이, 미국의 메릴랜드를 잇는 21,584km의 광섬유 해저 케이블 구축 외에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셀룰러 전화 서비스는 유럽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이동통신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셀렛, 보다폰, 머큐리 원투원, 오렌지의 4개 사업자가 6개망을 운영하고 있다. 1998년 6월 현재 셀룰러 가입자는 834만 4천 명이다. 보다폰이 점유율이 37.64%로 가장 높고 셀렛 35.83%, 오렌지 14, 38%, 원투원 12.15% 순이다. 인터넷 서비스는
BT와 MCI가 공동으로 콘서트 인터넷 플러스라는 고속의 인터넷 백본을 1994년 개시하였다. 독립텔레비전위원회는 1991년 설립되어 BBC TV 서비스 외의 서비스에 대한 면허 발부와 규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600만 가입자 가구를 확보한 BSKYB는 1998년 현재 200개 채널의 디지털 위성방송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1997년 현재 방송사업자로는 전국 방송을 실시하는 BBC, 채널4, ITV 채널3과 지역방송을 하는 센트럴 브로드캐스팅, 샤넬 텔레비전, 칼톤 텔레비전 등이 있다. 1998년 현재 TV 보유 가구 수는 2,407만 6천 가구이다. 대한관계. 영국은 남한 단독 수교국이다. 한국과 영국과의 공식 관계는 1882년에 한국, 영국 조약의 조인 이래 1세기에 이른다. 그러나 실질적인 통상관계가 확립된 것은 1949년 영국 정부가 신생 대한민국을 정식 승인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6.25 전쟁을 전후하여 일방적인 대한국 원조 시대를 거쳤으며 1957년 양국 대사관이 설치되어 외교 통상 관계는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1986년 4월 대통령 전두환의 방영에 이어 5월 대처가 내한하였고 1989년 11월 대통령 노태우가 방영하였다. 1992년 11월에는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 비내외가 한국을 방문하였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 1999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안동에서 한국 전통의 70회 생일 잔치를 치렀다. 양국 간에는 친선위원협회, 한영경제협력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다. 1998년 현재 대한국 수입 41억 1,790만 달러, 수출 16억 6,300만 달러이다. 주요 수입품은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 수송기계, 광산물, 가전제품 등이며 수출품은 기계류, 화학제품 등이다. 1998년 12월 현재 2,650명의 교민과 8,640명의 재류자가 살고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